이번 영상에서는 혈이 언제 유용한가, 언제 정말 쓸모가 있는가, 그리고 혈의 작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풍수사나 풍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정말 고생을 해서 연구를 하고 직접 현장 경험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서 많이 지식면이나 경험면이 축적이 되면 야, 여기는 어떤 혈이겠다, 어느 정도 판단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집안이 어려운데 정말 대단한 재물혈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다가 우연히 자기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습니다. 찾아서 주변을 보고 앞산, 옆산, 좌우를 다 둘러봐도 정말 이만한 혈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말 기분이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혈자리를 하나, 정말 대단한 혈자리를 하나 얻었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혈이라고 해도 그 혈자리까지 오는 기운 과정도 문제가 있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혈 주변이라고 해서 바로 근처가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살기가 도착하지 않나,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살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일일이 또 하나하나 가려서 살펴봐야 되고, 그 혈을 기운이 도착하는 지점까지 중간에 방해하는 게 없는가, 방해하는 기운이 혹은 방해하는 살기가 중간에 혈이 오는 과정에서 길목을 막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바위가 문제가 심각하게 나쁜 작용을 하는 게 있는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혈자리 아래에 다른 나쁜 안반이 있어서 좋지 않은 살기를 혈 주변에 씌워 놓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그러니까 자신이나 자신 집안의 운이 피기 위해서는 혈을 찾아가는 과정도 매우 힘들지만 찾고 나서도 살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다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다가 조상 선령을 옮기거나 모시거나 할 텐데, 그렇게 했는데도 운이 오지 않는다면, 집안이 일어나지 않고 자신이 바라던 게 오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혈이라는 것이 있으면, 아름다운 혈을 찾았으면 정말 좋은데 언젠가는 이 혈기운이 일어나긴 하겠지요. 근데 세상 모든 사물이 그렇듯이 달을 보면 달이 점점 커져서 보름달이 되었다가 다시 초승달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지요. 자연도 보면 봄이 와서 만물이 성장하기 시작해서 여름이 되면 그 성장점이 극치점에 이르러서 나무 같으면 가을이면 과일이 열리고 다시 낙엽이 떨어지고 추운 겨울이 오듯이 이 혈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혈자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사람 같으면 젊은 시절
태어나서 점점 성장해 갑니다. 이때는 참 좋겠죠. 이때 조상 손님을 모시면 바로 운이 일어나서 후손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겠죠. 재물혈 같으면 서서히 집안이 일어나겠지요. 이렇게 이제 혈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자리도 흥하고 쇠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혈자리가 점점 운이 상승하는 그런 시점에 거기다가 조상 선령을 모시면 분명히 뭐 발전되는 점이나 집안의 재물적인 면에서 많은 풍요를 가져오겠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가 많지는 않겠지요. 이렇게 성장을 하고 나면 이 혈자리 작용력도 점점 떨어져서 아무런 작용을 못하는 시기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가면 되는데 이 혈자리 기운이 다시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다시 운이 상승해가고 더 쉬운 예를 들자면 대단한 강원이 있습니다. 대단한 강원이 그 집터가 매우 훌륭해서 이를테면 재물터라고 할 때는 부자가 이렇게 참 부자라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재물을 참 많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많이 모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고 그 터가 훌륭하기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은 그 부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점 흥했던 그 재물혈의 작용력이나 운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표가 나겠지요. 정점을 지나서 강운이 점점 재물 쪽으로는 흩어집니다. 흩어졌다가 어느 정도 뭐 여기까지 와도 어느 정도 뭐 큰 부자라는 소리는 듣겠지만 다시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하면 그 많은 재물들이 흔적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흐르면 조금씩 그 혈의 작용력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원위치로 돌아왔다가 다시 혈의 작용력이 상승을 했다가 정점에 이르렀다가 하락을 하고 혈의 작용력이 완전히 추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3대 부자가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채무리를 자체가 이 발행하는 시기가 뭐 150년일 수도 있고 200년일 수도 있는데 이 지점에 있는 혈을 발견했다면 처음에 시작되는 성장이 시작되는 혈을 발견했다면 그때는 정말 좋은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혈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만큼 왔을 때의 혈 상태인데 그때 조상선양을 모셨다면 모시고 나서도 별 발흥하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 추락하는 시기에 혈자리를 얻었다면 이상하다. 분명히 대단한 일인데 왜 집안이 점점 이렇게 가세가 기울어지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이때는 내가 뭐 잘못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혈이라는 게 모든 혈이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에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만 유용하지 나머지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재물이나 뭐 부와 귀함을 얻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혈이라는 것은 뭐 발견하는 것도 힘들고 주변의 나쁜 살기들을 정리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혈의 운이 상승을 하는가 이것까지 살필 줄 알아야 자기 집안의 자기 후손의 영화로움이나
허해지는 부분을 바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혀를 나무로 본다면 앞에서 설명하는 것에 반복이 될 텐데, 혈의 운 상승은 어린 나무가 점점 자라서 열매가 열리기까지 과정이 혈의 운 상승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지요. 혈의 운 하락은 열매가 떨어지고 이제 낙엽도 치기 시작하고 가을이 짙어가는 과정이겠지요. 겨울의 계절이 끝나고 겨울로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혈의 운 추락은 초겨울이 시작돼서 이제 마무는 얼어붙고 겨울은 깊어지고 힘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혈의 운이 복구된다는 것은 힘든 과정이 끝나고 서서히 봄으로 가서 다시 혈의 운의 상승 쪽으로 돌아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혈의 작용력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은 혈의 운 상승 구간 하나뿐이지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정확히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 시기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 기운을 파악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혈의 기운이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이 혈의 운이 늘어난다면 이 혈의 기운 말고 이 주변에 이렇게 점점 이게 성장세가 기운으로 나타납니다. 이만큼 성장하고 이게 작용하는 게 또 그 다음 해에는 이만큼 작동해 있고 그 다음에는 더 크게 이 혈이 활동하는 또 다른 모습들이 기운으로 나타납니다. 그 정점에 이랬을 때는 이만큼 이렇게 활동하는 기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만 파악을 하실 게 아니라 혈의 활동하는 모습의 기운도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또 혈자리에서 이렇게 뭔가 기운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무슨 기운인가, 이게 혈의 운에 상승하는 활동력인가, 아니면 이게 혈의 운이 추락하는 기운인가, 이 부분까지 파악이 돼야 되는데, 혈의 운이 추락할 때도 이렇게 혈 주변의 기운이 형성됩니다. 혈자리 작용력이 떨어지려는 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확장이 돼서 그 극치점에 이랬을 때 이만큼 이렇게 혈의 운이 떨어졌다는 그 작용력이 기운으로 나타납니다. 기운을 더 섬세하게 파악을 하시면 지금은 혈의 운이 상승하는 시기다. 혈의 운이 점점 하락하는 시기다. 혈의 운이 추락해서 이 부분은 혈의 운이 추락하는 기운 같은데 이때는 조상선령을 모시면 집안이 더 추락하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가득한 곳도 항상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살기가 점점 그 살기 운이 상승할 때 그때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기란 작용도 기란 혈의 운이 상승했을 때 큰 어떤 행운이나 발복을 바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혈자리에 모셔놓으면 언젠가는 또 발복하는 시기가 오겠지만 반대로 또 추락하는 시기도 오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보시고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이 참 힘들다. 혈자리만 찾아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살기도 봐야 되고, 바위에서 나오는 살기도 봐야 되고, 혈이 오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게 있나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다시 혈자리가 성장세인가, 성장을 멈추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상태인가, 아니면 혈자리 기운이 추락하는 시기인가, 추락해서 회복하는 시기인가, 여기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업장 터인데, 여기 보면 이 노란색 기선폭은 이게 정이라는 겁니다. 정. 정기신 할 때 그 정이라는 건데, 정의 기운, 기의 기운, 신의 기운 이렇게 있는데, 이 강물에서 들어오는 정의 기운입니다. 정. 그 물이 흐르다가, 강물이 흐르다가 회전하는 구간에서는 그 기운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이 정기운은 인맥이 많아집니다. 아는 사람이 참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기 때문에 참 긍정적입니다. 몸은 좀 힘들겠지만 인맥도 늘어나고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그러한 기운입니다. 역시 강물 기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에서 나오는 혹은 땅에서 나오는 정기운보다는 발응이 빠르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장에 정의 기운이 들어와서 인맥이 많아집니다. 사업장에 인맥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처도 많이 생기고 유능한 사람들 많이 하니까 사업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란색은 재물 기운입니다. 재물 기운도 역시 강물, 물의 재물 기운인데, 물의 재물 기운이 들어오다가 딱 여기서 멈췄습니다. 이 파란색 원 구간만큼 재물혈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전에도, 이 사업장에 들어서기 전에도 이곳에서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터를 뭐 누구에게도 팔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팔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땅 주인이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 땅은 영원히 큰 재물 기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땅의 재물 기운도 상승과 다시 상승해서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추락했다가 회복하는 네 가지 과정을 거치니까 그 부분이 파악이 되면 영원히 재물을 가져다주는 땅은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터는 지금 재물 기운이 이 폭만큼 확장을 했죠. 이 재물혈 기운이 이 원만큼 정도인데, 이 기운이 성장했다는 기운이 이만큼 표가 납니다. 역시 기운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폭만큼 이 재물 기운이 활동을 하는 게 기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늘색 원은 대제 큰 재물 기운이고, 이 옅은 하늘색 기운은 재운이 상승한다. 재물 기운이 활동하는 기운이 또 이만큼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맥이 넓어지고 재물 기운도 지금 상승폭이 이만큼 있으니까 돈을 벌겠지요, 당연히. 이렇게 재물에 활동하는 기운이 이만큼 기운으로 나타나서
있는 걸 보면 아 여기는 돈을 벌겠구나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 상승하는 재물운 자체가 조금 줄어들면 또 이만큼 폭으로 또 나타납니다. 더 작게 또 축소가 되면 이만큼 폭으로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면 이 혈자리만큼 나타나고 다시 추락하는 시기가 오면 또 다른 기운이 내부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추락하는 기운이 또 이만큼 더 형성이 되어 있다가 또 더 추락하는 기운이 또 이만큼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락하는 기운이 더 극치점에 이르려면 이만큼 더 추락하는 기운이 나타나겠지요. 그 다음에 더 추락하는 정점에 이르려면 이만큼 이렇게 추락하는 기운이 혈 주변에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혈자리라는 게 혈만 발견해서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장 터가 보면 2014년도 스카이뷰입니다. 이때는 2014년도 여기 보면 2014년도 이 재물 혈의 활동 정도가 상승하는 폭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2014년도는 이만큼 폭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더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2020년도가 되면 이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 폭만큼 줄었지요. 활동하는 기운이. 2020년도에는 이렇게 여전히 활동하는 기운이 많긴 하지만 이 폭만큼 줄어버렸지요.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예상하는 하기를 이 정도 부분도 줄 것이다. 이 정도 폭밖에는 안 될 것이다. 활동하는 기운이, 혈액에 활동하는 기운이. 그리고 뭐 2026년 더 지나면 이 사업장 구간만큼 뭐 활동하는 기운이 있으면 그때는 뭐 사업을 해도 별 이로움은 없겠지요. 그러다가 그 성장하는 기운이 줄고 나면 추락하는 기운이 또 다시 팽창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만큼 팽창을 했을 때 여기서 사업을 하면 이상하다. 여기는 대단한 재물터인데 분명한데 왜 이렇게 사업하면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되는 건 없고 망해 나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건 내가 정말 잘못 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가 사업가 의뢰터인데 재물 기운과 뭐 사업 관련 기운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자막이 나옵니다.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정기운 그리고 하늘색 직선 폭만큼이 재물 기운 그리고 옅은 하늘색 기운만큼이 활동하는 재물 기운이 성장세라는 것을 입증하는 기운이 또 바깥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자리까지 파악하는 것도 정말 힘든데 더 섬세하게 살펴서 마지막에 이 재물 기운이 왕성한 활동력이 확장한 상태인가 아니면 반대로 추락하는 기운이 확장해 있는 상태인가 여기까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풍수사나 뭐 풍수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사람한테는 좀 가혹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도 풍수 전문가들이나 풍수사들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뢰하신 분이 옮기고 싶어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사각 영역, 흰색 사각 영역인데 뭐 이 부분은 주변에 다른 건물들이 있어서 보면 금방 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가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채물균이 붉은 직선폭만큼 들어옵니다. 성장세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도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채물균이 들어오니까 언젠가는 성장세가 있을 것이고 추락세도 있을 것인데 일단은 채물균이 들어서 긍정적이긴 한데 여기만 채물균이 역시 강물균이 들어와서 참 좋긴 한데 주변을 살펴야 된다는 이유가 이 자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만큼에도 그 살기나 나쁜 게 침범해 있으면 여기 사업장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물과 여기 있는 건물을 살펴보니까 이 파란색 직선 폭만큼 허공으로 사고 살기가 지나갑니다. 사고 살기. 이 사고를 치거나 사고를 당하는 기운인데 여기서 이만큼 폭입니다. 허공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물이 들어온다 해도 이 사고 살기가 이 들어오는 재물 기운 허공으로도 들어오겠죠. 허공으로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기운을 방해를 하겠지. 방해를 하고 여기도 뭐 영향을 많이 주겠지요. 가끔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사고를 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여기까지여도 여기는 사업장 들어서는 적합하지 않은데 여기 이 건물 앞이 도깨비 터 기운입니다. 도깨비 터 기운이라는 것은 무속인들이 말하는 도깨비 터 같으면 돈을 왕창 벌었다가 왕창 망하는 그런 터가 아니라 잡다한 세상에 도는 잡다한 살기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도깨비터인데 이 도깨비터는 뭐 후손들이 사이비 종교를 믿거나 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너무 착하게만 해서 자꾸 손해보거나 그리고 이 정신 자체가 혼미해지니까 학문하는 후손들 학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게 이 도깨비터입니다. 하여간에 뭐 골치 아프고 잘 안 되는 기운은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도깨비터 기운이 또 이만큼 폭으로 여기를 지나갑니다. 여기 이 사업장 뭐 이렇게는 이 도깨비터 기운 영향과 이 사고살기가 모두 작동을 하겠지요. 이 도깨비터 기운도 발흥하는 시기에 있을 테고 추락하는 시기에는 또 아무 일 없을 테고 사고살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사업장은 비록 재물군이 들어오지만 주변에서 도깨비터 기운이 포진이 되어 있으면 도깨비터 기운이라는 게 이제 확인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8개 이상의 탁한 살기들이 또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장으로서는 좋지가 못하다. 다른 곳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풍수라는 게 기운을 보거나 형세를 보거나 하는 학문인데 일반 학문처럼 따져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가려서 가급적이면 살기가 없고 뭐 깨끗한 채물혈이 임하는 자리에 사업장이 들어서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재물혈이 성장세인가 성장세 기운이 끝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추락세 기운이 확장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학문이라는 게 어쨌든 뭐 더 깊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판단했을 때 오래 하신 분이나 혹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한테는 분명한 작용력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영상은 재물혈이나 뭐 귀함을 불러오는 혈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작용이 끝나지 않는다. 그 혈 자체도 상승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추락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살피는데 그 부분도 기운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려낼 필요성이 있다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